지금 자막이 나가 있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19일 오늘 날짜군요. 전일 날짜군요. 어제 날짜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담수청 SWCC와 15억 달러 규모의 얀부3 발전 플랜트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내놨습니다. 최근에 이 대형 건설이나 플랜트 쪽, 건설이 좀 어려우면은, 주택 건설이 어려우면 플랜트 쪽으로도 좀 활로를 찾아와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시 나온 내용을 한번 스팟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종 테마 서바이벌입니다. 모이스탁의 홍은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주에 언급했던 유망한 업종 테마 이야기했는데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네. 네, 예림당 같은 경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틀 뒤에 TA항공을 인수했다라는 뉴스 보도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AS를 제가 좀 해드리자면 회사 입장에서 먼저 TA항공에서 자본 잠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본을 예림당을 통해서 할 것이냐. 하지만 회사는 아니다. TA항공 자체에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 시장의 우려는 벗어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TA항공에서 이 인수를 하게 된 조건이 과거에도 몇 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단가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50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몇 번 유찰이 되고 난 상태에서 한 70억 정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가 메리트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 어느 선에서는 긍정과 어떤 부정의 갈림길에 있지만 회사를 살려놓는다면 아마도 호재로 인식을 하겠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예림당 같은 경우도 어떤 그 홈쇼핑 매출을 통해서 매출의 반을 인식을 하는데 최근에 그 동양제약 같은 경우도 동성제약 같은 경우도 인도의 어떤 그 홈쇼핑을 통해서 매출이 17분 만에 어떤 매진이 됐다라는 말로 주가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요. 예림당 역시도 제가 또 그런 기사가 나와서 회사로 전화를 해봤더니 화요일 날부터 GS 홈쇼핑을 통해서 매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에 대한 그 영업이익 둔화가 4분기부터는 성수기를 통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급락하는 것은 일시적이겠느냐 아니겠느냐의 갈림길에 있는데 컨소시엄을 했던 포켓게임즈가 주가가 플러스 나는 요인을 본다면 아마도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분명히 영업이익이 난다는 회사는 이런 일시적 악재 이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도 일시적 악재에는 반드시 극복을 한다라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오늘 거래량은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추천했던 만큼 한번 검토해서 어떤 분할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가장 낮을 때가 유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느닷없는 재료였죠. 사실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시장에서 의문을 갖는 것은 이 티웨이 항공에 대한 재무 부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업과 연관성이 있느냐 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항공을 왜? 그런데 이제 그 작년에도 2월 달에 TA항공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한다 그랬는데 아마도 그 어떤 그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토마토 저축은행이 굉장히 안 좋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온 게 아닌가. 오히려 또 TA항공 같은 경우 저가항공이기 때문에 시대에 부응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거리에 대한 물류의 수혜가 되는 게 바로 저가항공인데 최근에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을 수출할 때 이 어떤 저가항공을 이용한다면 매출 구조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정해 오신 또 유망 업종 어떤 쪽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쪽을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시장의 어떤 그 코스닥이 돌아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이렇게 예상 밖으로 뉴스가 툭툭 튀어나오면 개인 투자가들도 굉장히 놀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산업군단에서 디스플레이 산업군단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탑픽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 SMD와 어떤 LG 디스플레이인데 SMD는 시장에서 살 수 없는 관계로 그중에서 탑을 LG 디스플레이로 선정을 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네. 자, 이 IT는 뭐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지만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 공방전, 뭐 일진일퇴, 멍군 장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삼성이 한번 또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그죠? 그래 또 오늘 또 나오는 기사 내용 보니까 애플도
삼성을 쫓기 위해서 이 휘는 디스플레이 얘기를 또 하는군요. 네. 사실 디스플레이가 막 휘어가지고 모바일 폰을 막 구길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약간 연성적인 상징성이죠. 네네. 미래에 대한. 근데 그것을 이제 애플도 추구하겠다. 그럼 네. 역시 LG 디스플레이하고 관계가 있겠죠. 좀. 그렇죠. 네.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헤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네. 제가 얘기 드렸고 LG 디스플레이 구체적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SMD 같은 경우는 자체 삼성에서 조달을 다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한 25% 정도 캐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 CRT에서 LCD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월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이 IT 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TV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렇게 차트상으로도 보듯이 급격한 성장을 보였지만 지금은 이 성장의 정체가 보이면서 어떤 그 OLED나 LED 이런 쪽으로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있는데 TV의 교체 수요는 그렇게 회전이 크게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고부가치가 높은 OLED 쪽으로 매출 구조를 하고 또는 태블릿 PC나 모바일 쪽으로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어떤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 TV가 굉장히 경기가 둔화가 되고 지금 있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 캐파가 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는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원자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의 수요도 중국이 캐파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중국에서는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고 중국이 아직까지는 따라오지 못한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삼성도 어느 정도 그 경쟁의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 특히 태블릿 PC의 수요가 2013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당연히 PC 수요는 줄겠죠. 그래서 이 어떤 태블릿 PC의 라인을 연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라인을 대체하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과잉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공급을 줄인다면은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전체 이 시장 자체가 판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제품의 우월한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훨씬 더 수혜를 많이 보겠죠. 그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의 수요가 급격하게 는다면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 또 하나는 LG 디스플레이에서 그렇다면 고해상도, 지금 이제 어떤 그 고해상도가 나오고 LED, LCD, OLED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율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양산을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든지 수율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개발을 해서 선점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형 패널을 개발을 해서 고해상도 또는 어떤 그 시장에 선점을 해서 LG의 캐파를 계속해서 늘리고 애플도 현재 25% 정도 되는데 애플 TV가 나온다면 역시 또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애플의 매출 둔화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오히려 애플 TV로 인해서 증가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고 다만 지금 차트만으로 우리가 본다면 아름다운 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서 중국의 내수를 부양을 하고 소비가 증작이 되고 도시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저 개인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소비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TV의 교체가 만약에 빨라진다면 역시 주가도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스몰캡이기 때문에 단기적 고점 35,000원 쌍봉 정도에서 제가 목표를 말씀드리겠지만 주봉과 이런 대형주들은 주봉과 월봉을 보신다면 역시 2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를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1분기 때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비수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적으로 나간다면 교체해서 어떤 그 PC 라인을 패널을 교체를 해서 한다면 모바일 쪽, 태블릿 PC 쪽으로 나간다면 하반기에서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수준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는 지금 과거에 제가 심택을 말씀드렸을 때도 상반기에 교체되는 라인의 하반기에 매출이 일어난다라는 거와 동일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시장에서 일부 평가는 이 내부 문제로 LG 디스플레이는 4, 4분기에 충당금을 더 쌓을 것일 수도 있다.
밸류에이션이 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샤프를 사고 LG 디스플레이를 숏을 치는 이 롱숏 전략을 취하는 헤지펀드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파생이든 주식이든 언제든지 그 트레이드들의 관점이기 때문에 물량 많은 게 일시적으로 그 비수기를 이용해서 어떤 그런 전략을 필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게 올라간다면 하반기 들어서는 다 극복하지 않는 내용이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매 포인트는 마저 짧게 정리해볼까요? 네네. 매매 포인트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LG 디스플레이와 SMD는 세계 최고의 선점을 하고 있는 과점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중국 소비의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트렌드에 빠른 변화를 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OLED의 어떤 그 매출 속도로 나간다면 이 회사는 지금의 현재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의 다변화, 일시적인 애플 이런 거에 왕왕되지 않고 본질의 매출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형주는 지수하고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수하고 동반으로 같이 관심을 가져야 지수가 올라갔을 때 수혜가 된다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 테마 서바이벌 오늘 모이스탁의 홍은주 대표와 함께 LG 디스플레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